내년에 나라에서 주는 돈 혹시 나만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못 받던 어르신들, 이제 그 족쇄가 완전히 풀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다행히도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번거롭게 했던 낡은 규정들이 사라지고 지원 대상도 크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교통비나 생활비는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려운 정책 용어는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 우리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10가지 새로운 복지 정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매달 받는 생계급여 액수가 오릅니다. 1인 가구는 지금보다 약 5만 원이 올라 최대 82만 원까지, 4인 가구는 약 12만 원이 올라 최대 2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한 달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 때문에 눈물 흘린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자식들도 자기 살기 팍팍한데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사라집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만 넘지 않으면 부모님은 의료급여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자녀 모두 1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자녀의 소득이 월 35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또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20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이나 미혼모, 미혼부에게 추가로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10만 원으로 2배 껑충 뜁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65%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말해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251만 원 이하, 3인 가구라면 321만 원 이하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가장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네 먹거리와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바우처 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건강한 국산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필수품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 가구가 추가됩니다.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막막한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새로운 제도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정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이 없을 때 어디에 손을 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푸드마켓 139곳의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복잡한 심사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해 줍니다. 처음 방문하면 쌀, 라면, 통조림, 휴지 등이 담긴 23만 원 상당의 식품 키트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따뜻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이 현재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인원도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비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청년, 다자녀 가구는 한 달에 5만 5천 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최대 20만 원어치까지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월 6만 2천 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거나 병원을 오가며 교통비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쓰던 K-패스 환급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환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더 높아져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조금씩 오른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해서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최대 3만 8천 원씩 1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덟 번째는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이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햇살론 상품 종류가 너무 많고 은행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서 어느 은행에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품 종류가 3개로 단순화되고 더 많은 은행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 은행이나 한 곳만 방문해도 나에게 맞는 햇살론 상품을 비교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가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가스비가 오랫동안 밀려있는 가정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 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먼저 위험 신호를 찾아냅니다. 그 후 AI가 직접 그 가정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상담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어 꼭 필요한 지원을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찾아내는 똑똑한 기술이죠. 정부는 이 AI 복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한부모 가정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가 평균 6% 정도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또한 임차 가구를 위한 기준 임대료도 소폭 올라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부터 달라지는 10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부터 먹거리, 교통비, 그리고 일자리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챙기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에 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